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요섭이와 사랑이의 중국 리포트. 여기는 항주입니다. 저희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절강성 항주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절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9학번 김요섭. 저는 중국 정부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년간 절강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김사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의 언론을 전달해드림으로써 현재 중국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중국을 좀 더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중국의 모습과 유학생활 중에 보고 느끼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1월 달마토는 먼저 제가 차이나 리포트, 지난달부터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젊은 친구 두 친구가 대개 일주일에 한 꼭지 정도 저한테 뉴스를 보내옵니다. 중국 각종 인터넷 매체에 이제 소개된 최신 뉴스들을 원문하고 자기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일단 초본을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뉴스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덧붙여가지고 차이나 리포트라고 하는 코너로 대개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한테 오늘날 현대 중국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제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내년도 오늘 그 안내장 받으셨죠, 그죠? 2020년 사마천 제사 참석하고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사마천 사당하고 무덤을 못 가시는 분들,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사당하고 무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밖에 나머지 일정들을 5박 6일 일정을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2부는 중국 게임에 관한, 중국 게임 시장이 제가 어젯밤 늦게 파워포인트를 받았는데 강사한테 중국 게임 시장이 미국 게임 시장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가 미국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지금은 뭐 월트 디즈니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마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SF 영화들, 그 다음에 음악 영화들 이런 쪽으로 영화와 접목시켜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는 있지만은 현재 중국의 영화 산업이라든지 문화 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 때 뭐 역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배경에는 5천 년 동안 단절되지 않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방대하고도 심오한 컨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 산업은 아마 중국이 앞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한테도 상당히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가 된 관심을 끌고 있는 광고 하나,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도 그 광고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택진이 형 밤샜어요. 모르세요? 여자분들 확실히 관심 없네. 리니지2라고 하는 게임 광고입니다. 그 광고를 지금 이제 광고가 출시가 리니지2가 출시가 됐는데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고 자체가 요만한 꼬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게임의 개자도 모르는 저희 집사람도 맨날 그 광고를 흉내내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리니지2 언제 나와요? 뭐 이런 광고입니다. 그게. 뭐 현재 예상으로는 리니지2 수익의 조 단위로 뭐 1조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만큼 광고 시장이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미래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가운데 가장 유망한 직업, 그게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을 하는 뭐 게이머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게임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뒷받침되는 컨텐츠, 이게 이제 결국은 인문학이 좌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중국의 게임의 대표적인 삼국지 게임 소개까지 장시간 동안 게임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르던 이야기들을 한번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보내온 뉴스는 리포트는 모두 5개입니다. 5개인데 첫 번째 뉴스가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해 드릴 뉴스입니다. 생태 문명 건설하고 아름다운 중국이라고 하는 생태 문제 얘기가 거론이 됐는데 이 생태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취임할 무렵부터 중국의 전인대,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이 어떤 회의가 있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 상식부터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비만 아동에 대한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중국도 지금 학생들이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비만 문제. 세 번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패스트푸드 업계라고 하는 뉴스인데 이 뉴스는 우리나라 나중에 뭐 제가 영상으로 편집하면은 우리나라 패스트푸드 업계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 보고를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국의 패스트푸드 업계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항상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이따가 리포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우리 인터넷 특히 유튜브 뭐 중국은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유튜브가 지금 대세인데 유튜브의 다양한 컨텐츠 가운데 좀 참고해 볼 만한 리포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옛날 무형문화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통 장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뭐 국가에서 제대로 대접을 해주네 안 하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장인들을 짤막짤막하게 SNS를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올림으로써 100만 명 이상의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장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장인들은 되게 나이가 많고 이런 쪽으로 좀 최신 기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장인들한테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도 좀 본받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네 번째 뉴스가 왔길래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가 9월 달인가 한번 했었죠. 그죠? 그 원종우 선생 모셔가지고 중국 우주굴기, 중국 우주과학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걸 깜짝 놀랄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1시간 반 가까이 소식을 접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2022년까지 세 사람이 상주할 수 있는 우주정거장 건설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리포트 첫 번째 11월 달 첫 번째 리포트는 생태 문명 건설 아름다운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짤막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역사를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전국 인민대표대회 18차 우리는 이제 차수로 얘기하지만 중국은 그걸 개라고 씁니다. 18개. 왜냐하면 이 개 밑에 또 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개의 전인대에서 생태 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일반 분들은 중국의 최고 회의들이 어떤 회의들이 있으며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 용어로서 전인대, 줄여서 전인대입니다. 온전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줄여서 전인대라고 합니다. 1949년 9월 달에 1차 대회가 개최된 이래로 지금까지 19차, 그러니까 중국말로는 19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만들고요.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선출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대회다. 국가 최고 국가기관으로 1년마다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국은 이렇습니다. 개자가 붙은 거는 대개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개가 붙으면은. 근데 그 개 밑에 1년마다 또 다른 소단위의 회의들이 있어요. 그 18개 밑에 전국인민대회가 있고 정치협상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1998년에 2979명의 인민 대표들이 있어요. 전국에. 이 숫자가 약 3,000명 가까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5년 임기입니다. 대체로 3,000명 이내에서 전국 인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주석, 부주석, 국무위원 총리를 선출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정치 협상을 통해서 다 조율이 되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가부만 되게 결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65년부터 75년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개최되지 못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인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전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 권력 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합니다. 상무위원은 중국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이 상무위원이 최고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 가운데서도 대개 7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약 8천만 명 가까이 되는 공산당원 가운데에서 7명에서 9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 숫자 8명으로 따지면은 8천만 분의 8이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죠 엘리트라는 게 금방 나오죠, 그죠? 8천만 명 가운데 8명을 7명에서 9명 뽑는다 그러면 바로 여기 상무위원 7명 내지 9명에서 국가주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1년에 한 차례 개최가 되고요. 중앙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 임기는 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1중 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개 7중 전회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인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 회의도 따라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1중 전에는 당 간부들이 참석을 하고요. 2중 전에는 국가주석 총리 등에 대한 인선안이 여기서 다 뭔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정이 되고 상정이 되면은 전인대로 올려가지고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체 회의 밑에는 소조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소조 활동이 핵심 활동이 됩니다. 조그만 요 작은 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세세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조 활동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정협입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말 그대로 여기는 정치협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정치적으로 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개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책 결정에 앞서 가지고 의견 수렴을 위한 중국 최고 정책 자문회의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에 앞서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뭔가가 물밑 협상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를 국가주석으로 올릴 것이냐. 근데 인민들의 지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산당 간부 내에 선망도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 사람이 후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들이 여기서 다 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 1월 10일 날 첫 회의가 있었고요. 공산당 정권을 공고화하고 인민 경제 발전과 사회개혁, 통일전선 강화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저런 목표를 내세우고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전국 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는 걸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중전회라는 게 있고, 그죠? 중국 공산당 중앙 전체회의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라는 게 있다. 이 세 가지가 중국 최고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겠다. 2012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제18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립니다. 전인대가 열렸습니다. 2012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2013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정 지표들이 이 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 주석이 이제 국가주석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대회를 통해 가지고 시 주석이 이제 형식상 선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2020년까지 소강사회 전면 달성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아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런 여러 개의 큰 정책의 틀을 마련을 한 회의가 제18개 전국 대표대회고, 이 18개 전국 대표대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과 그 다음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 다음에 추진 목표 계획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고, 향후 30년 동안 시 주석이 이제 취임한 지 6년, 7년째 됐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습니다. 향후 20년 넘게 중국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 발전, 두 번째 2001년 대비 도시와 농촌의 소득을 2배 증가시킨다. 2001년에 비해서 인민민주주의 지속적 확대, 문화 소프트 파워 증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중국하고 미국의 국가 정책 가운데 늘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늘 국가 특히 대외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드 파워 전략을 지금까지 취해왔다면 중국은 소프트 파워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가 그 가운데 하나고요. 다섯 번째, 인민생활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겠다. 여섯 번째, 자원 전략형 친환경형 사회 건설을 하겠다.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생태 문제는 바로 여섯 번째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3중 전회에서 나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에서 나온 중대한 결의 사항이 오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오위일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와 문화체제와 사회체제와 생태 문명체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일체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생태 문명체제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환경, 생태가 회의 모두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이건 이미 2017년인가 저희가 학회 출범하고 난 다음에 중국 진출을 위한 기업인들을 위해서 인문학적 재현이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제가 그런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회의 결과를 쭉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생태 환경 분야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옛날에 우리 그 개발계획 시대 때, 경제계획 시대 때 우리가 맨날 5차 경제개발계획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13차 5규, 13-5규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3차 5개년 계획입니다. 벌써 65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곱하기 5 하면 그렇습니다. 60년 넘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내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 내년까지 13차 5개년 계획이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소강사회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앞으로 중국 뉴스를 보거나 중국 현지에 가시게 되면 소강사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말로 샤오캉이라고 합니다. 소강사회인데 이게 중국의 이거는 시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옛날 고전에 나오는 그 사회 발전 단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소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나라와 백성이 안정되게 사는 사회. 여기 소강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기초를 가지고 별 걱정 없이 별 탈 없이 사는 사회를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취임을 해가지고 자기 집권기에 이룩해낼 가장 중요한 목표를 중국 고전책에 나오는
소강사회에다가 뒀다는 얘기죠. 그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제 강의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지혜와 방법을 과거에서 찾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현재의 계획과 실천 강령으로 과거 시경을 비롯해서 수천 년 전의 기록에 나와 있는 안정된 사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소강이라는 단어를 빌려왔다는 얘기죠. 요 다음 단계 사회도 있습니다. 소강사회 다음 단계는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동은 들어보셨죠, 그죠? 큰 대자에다가 가틀동자. 다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장 최후에 실현하고 싶은 사회 단계는 대동사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대동사회로 가기 위해서 시진핑 체제에서 이룩할 사회는 안정되어 있는 국가와 인민들의 생활 기반, 소강사회를 이룩하고 난 다음에 대동으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5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념의 완비와 발전. 사회주의 이념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신동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킨다. 세 번째, 창신을 심화하고 실시하고 추동을 위한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네 번째, 농업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다섯 번째, 산업의 신체계.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신상태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신장타이라고 하고 영어로 뉴노멀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상태라는 것은 늘 있던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늘 평범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새로운 평범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는 신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연평균 성장률이 10%가 넘는 엄청난 경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태가 아니죠. 이건 변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시진핑 체제에 들어오면서 경제 발전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우리 전병서 교수님한테 중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의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중국의 발전 6%밖에 성장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뉴스들을 보면 전부 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지금 뭐 붕괴에 들어갔다 이런 되지도 않는 뉴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6%를 중국은 신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게 변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게 예전의 정상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뉴노멀이죠. 그죠? 그래서 신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뉴노멀 상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러면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지금부터 쭉 설명드릴 이런 상태들로 국가가 변화되고 있고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소강입니다. 뉴노멀을 신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소강입니다. 안정된 기반에서 백성들이 별 걱정 없이 인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뉴노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 경쟁 성장률은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전병서 교수님의 기본적인 핵심 요지는 뭐냐 그러면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6% 경제 성장률은 충분히 세계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경제 둔화니 뭐 중국의 경제가 침체니 몰락이니 이런 얘기는 섣부른 진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발전 체제를 구축을 하고 지역 협조 발전을 추동하고 성과 향의 협조 발전도 동시에 추동하며 그 결과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협조 발전이 추동되는 그런 상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융합 발전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11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16번째까지 6개의 조항이 환경과 생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공생 촉진, 주체적 기능 구역의 빠른 건설, 저탄소 순환 발전 추동, 자원의 전면 전략과 고효율 이용,
환경정책 역량의 확대, 생태 안전망의 구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5개의 가장 중요한 중국의 국정 목표 가운데 6개 조항이 생태 환경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대외 개방 전략을 완비시키고 대외 개방 신체제를 형성하고 1대1로 건설 추진. 1대1로 건설은 2013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천명한 이후로 2049년까지 시행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세계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벨트와 원벨트, 하나의 길, 원로드, 그래서 1대1로입니다. 하나의 벨트와 하나의 길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1대1로입니다. 이게 2049년까지입니다. 2049년은 또 무슨 해입니까? 중국 공산당 국가수립 100주년입니다. 그 해가. 그러니까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2049년까지 약 36년이죠. 한 세대죠. 그죠? 그래서 시진핑 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